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나 이렇게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많아질 텐데, 약을 가지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으로 약을 가져 나갈 때 공항 검색 때 이런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찍었을 때 그 알약의 형태가 많이 있는 게 발견이 된다면 세관이나 이런 데서 좀 보자고 할 수 있어요. 이 약이 뭐고 어떤 성분이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영문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처방전, 이게 없으면 그 약 자체가 그냥 폐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99% 정도는 모두 다 영문 처방전을 받아 가십니다, 보통. 근데 아주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상 상비약 몇 알 정도 갖고 가는 이런 수준은 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어떤 많은 양, 외국 유학생인데 3, 4개월은 있다가나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검색대나 이런 데서 발견이 된다면 출처를 증빙하지 못했을 때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상당량의 약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영문 처방전을 꼭 준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약의 종류에 따라서 반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ADHD 치료제로 메탄페타민이라는 성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페타민이라는 성분에 약을 처방을 해요, 치료제로.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는 반입이 안 됩니다. 마약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로 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ADHD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다 처방받을 수 있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약들, 중독성과 의존성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이런 약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통관이나 이런 데 큰 문제는 없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게 되시면 시차가 달라지죠, 시차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약, 저녁약을 구분하는 게 작용 시간이 짧아서 하루에 2번 이렇게 복용해야 된다, 이런 약들은 가셔서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아침약이 됐던 저녁약이 됐던 복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 중에 아침에만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또 저녁에 처방을 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보통 처방하는 약들은 수면에 방해가 되고 활력이 올라오고 이런 약들을 아침에 주로 처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외국에 가셔서도 한국 시간이 아닌 그 나라에 아침에 이걸 복용하셔야 되겠죠. 그죠? 저녁약은 보통 졸린 성분이 저녁약으로 많이 처방이 돼요. 그래서 저녁약 먹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복용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거기 가셔서도 자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계속 한국 기준으로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외국 같은 데 가고 이러셨을 때 밤이 됐는데도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태, 이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주로 가져가서 복용하고 이러시죠. 그때 이제 저녁약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시면 거기서 시차를 잘 적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가서 약을 임의로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처방해 드리는 약은 중독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금단이나 이런 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게 보통이에요. 제가 처방해 드리는 약들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처방해서 복용하셨던 약들 중에 의존성, 중독성이 있는 약들은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금단이 확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에 가셔서도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약을 끊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존성이 없는 약들 중에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약은 갑자기 안 먹었을 때 뭔가 불편감을 주는 우울증 치료제 중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효과가 좀 강한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SSRI 약들 중에도 일부, 또 SNRI 약들, 뭐 벨라팍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약들은 고용량 복용하고 있으시다가 갑자기 약을 안 먹으면 이 세로토닌 중단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의존성이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약 중에 일부는 용량이 고용량일 경우에 갑자기 중단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약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충분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세로토닌 중단 증후군이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지실 거예요. 뭐 두통도 오고 뭐 열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약을 좀 고용량 복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임의로 중단하는 것보다 그런 약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약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좀 더 즐겁고 기분 좋은 여행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